지유는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좁은 고시원 방에서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와 차량 소음이 들려왔다. 5평 남짓한 방 안,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 옷가지가 쌓인 구석이 그녀와 딸 서연의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지유는 몸을 일으키며 서연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딸은 여전히 잠에 빠져 있었고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지유는 잠시 안도했다. 오늘도 하루가 버겁겠지만 딸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지유는 서연을 깨우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챙겼다. 식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은 접이식 테이블 위에 밥과 반찬이 놓였다. 서연은 졸린 눈을 비비며 천천히 밥을 먹었다. 지유는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의 일정을 계산했다. 오전에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오후에는 한식당에서 청소, 저녁에는 배달 일을 해야 했다. 하루 3가지 일을 동시에 해도 겨우 방세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엄마, 오늘은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아도 돼요? 서연이 물었다. 지유는 잠시 머뭇거렸다. 마음속 깊은 걱정이 튀어나왔다. 응, 하지만 꼭 약속 시간을 지켜야 해. 엄마가 기다릴 거라. 지유는 서연에게 항상 말했듯이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서연은 이해했지만 지윤의 눈빛에서 걱정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서연은 아직 어렸지만 이미 세상의 차가움과 엄마의 고생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지윤은 서연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곧바로 지하철로 향했다. 좁은 칸 안에서 사람들의 몸과 몸이 부딪혔지만 지윤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오늘 하루를 무사히 끝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커피숍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음료를 서빙하며 미소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서연은 모른다. 하지만 지유는 그 미소 속에서 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다. 오후에는 한식당에서 청소를 시작했다. 좁은 주방과 홀 사이를 오가며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했다. 손은 빨리 움직였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다. 그때마다 지유는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최소한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어느 날은 하루 한 끼만 먹으며 생활비를 아껴야 했던 시절도 있었다. 기저귀를 살지, 밥을 살지 선택해야 하는 날들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지유는 자신의 필요를 희생하며 서연의 삶을 먼저 챙겼다. 저녁이 되면 배달 일을 위해 다시 한번 지하철과 버스를 오갔다. 몸은 피곤했지만 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지유는 종종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도 널 지켜줄 거라.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지유는 딸의 작은 손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이유를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지윤의 마음 한켠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과거 남편 준호의 그림자였다. 그는 아직도 지윤과 서연을 찾으려는 의도가 남아 있었고 지윤은 그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윤은 끊임없이 집과 직장을 바꾸고 비상용 가방을 준비하며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계획을 머릿속에 그렸다. 작은 가방 안에는 중요한 서류와 약간의 현금, 몇 벌의 옷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살아온 지 6해, 지윤은 서연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해왔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지윤은 서연과 함께 조용히 거실 바닥에 앉았다. 서연은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윤은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밖에서는 서울의 네온사인과 자동차 불빛이 반짝였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는 엄마와 딸의 세상만이 존재했다. 그날 밤 지윤은 잠들기 전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높고 넓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바닥에서부터 무겁게 짓눌려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내일도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과 행복이 올 거야. 그 순간 문득 소리가 들렸다. 작은 초인종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방 앞에 서 있었다. 지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낯선 남자. 그러나 그의 눈빛에서 이상한 친근함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우라고 합니다.
당신과 딸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유는 순간 숨을 죽였다.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설원은 작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만졌다. 지유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지유는 잠들기 전 설원을 꼭 안았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누군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준다면 나는 믿어봐야 한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서울의 한 고시원 방에서 지윤과 설원의 새로운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능성과 작은 희망의 싹이 틔워지는 순간이었다. 지윤은 현우와의 짧은 만남 이후에도 마음을 쉽게 놓지 못했다. 그의 진심이 진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일까? 그녀는 서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과거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준호, 그녀의 전 남편, 여전히 자신과 서연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다. 오전, 지유는 서연을 학교에 데려다주며 평소보다 주위를 더 살폈다. 골목길마다 불안한 시선이 따라오는 듯했고 지하철역에서는 낯선 남자의 눈길이 마음을 긴장시켰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는 동안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왜 이렇게 긴장돼? 서연이 물었다. 지유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내려뜨렸다. 그냥 주변을 잘 살펴야 해서 그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단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부터 불안 속에서 자란 서연은 이미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이 남달랐다. 지유는 딸이 자신처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다. 집으로 돌아와 청소 일을 준비하던 중 지유는 문득 주머니 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준호의 얼굴이 있었다. 예전에는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두려움과 분노를 동시에 떠올리게 했다. 지유는 한숨을 내쉬고 사진을 서랍 속 깊이 밀어 넣었다. 과거는 끝났다고 자신에게 말했지만 준호가 여전히 주변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한식당에서 청소를 하던 중 지유는 잠시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으면서 주방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내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바닥을 닦았다. 손목과 허리가 아팠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큰 고통이 느껴졌다. 퇴근 후 지유는 배달 일을 위해 밖으로 나섰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는 서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동했다. 이때 어떤 남자가 지윤을 잠시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지윤은 재빨리 몸을 돌려 골목으로 숨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준호일까? 아니면 단순한 지나가는 사람일까? 지윤은 긴장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지만 남자는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오자 지윤은 현우가 남긴 메시지를 발견했다. 오늘 밤 잠시 만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신과 서연을 위해 도울 방법이 있습니다. 지유는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다. 믿어도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일까? 그녀는 깊은 고민 끝에 짧게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밤,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에서 지유는 현우와 마주 앉았다. 그는 따뜻한 미소와 안정적인 태도로 지윤을 바라보았다. 지윤 씨. 저는 당신과 서연의 안전을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지유는 잠시 숨을 고르고 눈을 맞췄다.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현우 씨, 믿고 싶지만 제 과거를 아시나요? 제 전 남편이 아직도 저희를 찾고 있어요. 저와 서연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법적 절차와 보안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 주거지 감시, 필요한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유는 잠시 말을 잊었다.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본능은 여전히 경계했다. 정말 모든 게 안전할까요?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현우의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지유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딸을 지켜주기 위해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새로웠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유는 서련을 침대에 눕히며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보자. 그날 이후 지유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졌다. 늘 긴장과 두려움으로 점철되었던 생활 속에서 작은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서련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지유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밤에는 현우와의 계획을 생각하며 미래를 조금씩 설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준호의 존재는 지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늘 긴장과 불안을 남겼다. 하지만 지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현우라는 보호자가 생겼고 그녀는 자신과 서연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 주말 지윤과 서연은 공원 산책을 나갔다.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나무에 붉은 잎이 떨어지는 가운데 서연은 작은 손으로 지윤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우리 이제 안전할 거예요. 지윤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응, 이제 조금씩 안전해질 거야.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서련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지윤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날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작은 희망의 빛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울의 저녁 하늘 아래 지윤과 서련의 삶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불확실 속에서도 작은 가능성을 믿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현우는 다음 날 아침 약속한 시간에 맞춰 지윤과 서련을 만나러 나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지윤은 여전히 긴장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오늘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제 계획과 도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우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 안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서련은 작은 의자에 앉아 두 눈을 크게 뜨고 현우를 바라보았다. 현우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먼저 법적 절차와 보안 계획을 설명했다. 접근 금지 신청, 경찰 연락망, 필요한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윤은 그 말을 들으며 조금 안도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현우 씨,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신다니 믿기 어렵네요. 하지만 제 전 남편 준호는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해요. 지윤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긴장이 섞여 있었다. 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저 혼자가 아닌 전문가들과 함께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했고 지윤 씨와 서련이 최대한 안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윤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숨을 고르고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서련을 보며 지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 후 현우는 제안했다. 저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같이 생활 패턴과 이동 경로를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서연이의 일상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려면 미리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그녀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왔고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우의 진심과 계획을 보면서 마음속 방어막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좋아요. 우리 시도해봅시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서련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저씨, 정말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서련아.
걱정하지 마. 나는 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옆에 있을 거라. 그 순간 지유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오랜 시간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며 버텨온 그녀에게 이제 다른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사실은 낯설면서도 이안이 되었다. 그날 오후 지은과 현우는 서연의 학교 주변과 집 근처를 함께 돌아다니며 안전 경로를 점검했다. 현우는 작은 노트에 각 장소의 위험 요인을 기록하고 지윤에게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알려주었다. 지윤은 집중하며 경로를 익혔다. 그녀는 서연이 안전하게 학교와 집을 오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서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이 되자 지윤은 현우와 함께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서연은 부엌 한쪽에서 도와주며 세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웃음이 흘렀다. 지윤은 마음속으로 놀랐다. 이렇게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던가. 그녀는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작은 행복을 다시 느꼈다. 그날 밤 지윤은 서연을 재우고 현우와 거실에 앉았다. 서울의 야경이 창문 밖으로 펼쳐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과 자동차 소음이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지윤 씨, 앞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의에 찬 힘이 느껴졌다. 지윤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혼자서 모든 어려움을 견뎌왔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주말 현우는 지은과 서연을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바람이 선선했고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서연은 작은 손으로 지은과 현우의 손을 동시에 잡고 즐겁게 뛰어다녔다. 지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현우는 지은과 서연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과 책임감을 느꼈다. 단순히 도와주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작은 보드게임을 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규칙을 익히고 즐겁게 참여했다. 지윤은 딸의 미소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현우는 두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았다. 단순한 성공과 부가 아닌 사랑과 신뢰가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가고 서연이 잠든 후 지윤은 현우에게 말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믿기 힘들 정도로 이안이 되었어요. 현우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지윤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 절차는 필요하지만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지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혼자였던 그녀의 삶은 이제 서연과 현우,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지윤은 평소처럼 서연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어제 현우와 나눈 대화가 계속 맴돌았다. 그의 진심을 믿고 싶은 마음과 여전히 남편 준호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일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놀아도 돼요? 서연이 물었다. 지윤은 잠시 멈추었다가 대답했다. 오늘은 조금만 놀고 바로 집에 와야 해.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윤은 마음속으로 죄책감을 느꼈다. 딸이 자유롭게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바라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늘 불안과 경계로 꽉 차 있었다. 학교 근처를 떠난 지은과 현우는 카페에 들러 지난 계획을 재점검했다. 현우는 노트북을 열고 법적 절차와 보안 계획을 상세히 보여주었다. 접근 금지 신청 현황, 경찰 연락망, 각종 대응 시나리오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지은 씨,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최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지유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후 물었다. 현우 씨, 만약 준호가 정말로 나타난다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는 모든 상황을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윤 씨와 설현이 안전하도록 책임지겠습니다. 지윤은 그의 말을 믿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왔고 이젠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믿고 싶은데 너무 오랜 시간 혼자였어서 그런지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아요. 지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잠시 지윤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믿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 지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씩 안도의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설현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다.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누군가와 함께 우리 삶을 지킬 수 있어. 그러나 갈등은 계속되었다. 지윤은 집으로 돌아와 설현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속 고민했다. 현우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스스로 모든 것을 지켜야 할까? 그녀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엄마, 오늘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설현이 물었다. 지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엄마는 내가 안전하게 자라기를 바라거든. 하지만 동시에 엄마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워. 설현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마음에도 그녀는 엄마의 걱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현우라는 새로운 존재가 자신들의 삶에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지윤은 현우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다. 현우 씨, 만약 준호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윤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저 혼자만 위험을 감당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우는 진지하게 지윤의 눈을 바라보았다. 맞아요. 혼자라면 누구도 완전히 안전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책임질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 지윤은 마음속 결심을 굳혔다. 혼자였던 그녀의 삶은 이제 설현과 현우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얻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존재했다. 과거와 현재, 안전과 자유, 신뢰와 경계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다. 다음 날, 지윤은 설현과 함께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작은 논쟁이 벌어졌다. 설현은 친구들과 놀고 싶어 했고, 지윤은 여전히 조심하길 원했다. 엄마, 조금만 놀게 해주세요. 금방 집에 올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만 놀고 바로 돌아와야 해.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며 지윤은 설현이 성장하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세계와 마주하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때 현우가 뒤에서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지윤 씨, 설현이가 조금 놀 수 있도록 허락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설현은 기뻐하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는 작은 신뢰의 연결이 형성되었다. 서로 다른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가족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그 후 현우는 지윤과 설현을 집 근처 공원으로 데리고 나갔다. 설현은 즐겁게 뛰어놀았고 지윤은 잠시 긴장을 풀고 딸을 바라보았다. 현우는 그들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이 가족을 지키겠다고. 밤이 되자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윤은 현우와 대화하며 마음속 경계를 조금씩 허물었고 서연은 새로운 안정과 사랑을 느꼈다. 그날 밤 지윤은 서연을 재우고 현우에게 말했다. 오늘 하루
당신 덕분에 조금 안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네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서로 배우면서 함께 성장할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예요. 그날 이후 지윤은 점차 현우를 믿기 시작했고 서연 또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갈등과 고민은 여전히 존재했다. 신뢰와 경계,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희망 사이에서 지윤은 매일 선택을 해야 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의 삶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작은 희망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여정이 조용히 시작되었다. 며칠 후 지은과 현우는 집에서 긴장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최근 준호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경찰 보고서와 CCTV 기록을 검토하면서 현우는 지윤에게 말했다. 지윤 씨, 준호가 최근에도 서울에 접근하려 한 흔적이 있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지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머릿속에서 지난 6년간의 도망과 불안이 떠올랐다. 그녀는 서련의 안전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었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 개입함으로써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다. 현우 씨, 우리 법적 절차만으로 충분할까요? 준호는 예측 불가능해요. 지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도 섞여 있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 조치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 보안 요원과 경찰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입니다. 준호가 접근 시 즉시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할 거예요. 그날 오후, 현우는 지은과 서연을 데리고 주거지 주변을 점검했다. CCTV 설치 위치, 탈출 경로, 경찰 접근 경로까지 세밀하게 살폈다. 지윤은 아직도 마음 한켠에 불안을 느꼈지만 현우의 차분하고 체계적인 태도에서 안도감을 얻었다. 그러나 그날 밤, 준호가 실제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윤이 잠든 사이 누군가 집 근처를 배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련은 깨어나 소리의 근원지를 보았다. 두려움에 떨며 지윤에게 속삭였다. 엄마, 저 사람, 밖에 있어. 지윤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즉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는 침착하게 지윤과 서련에게 지시했다.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잠그세요. 나는 곧 도착할 겁니다. 몇 분 뒤 현우와 전문 보안팀이 도착했다. 준호는 이미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지만 경찰과 현우팀의 신속한 대응으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다. 지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비로소 누군가가 자신과 서련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다음 날, 지윤과 현우는 경찰서에서 준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 현우는 지은과 서련의 안전을 강조하며 과거 폭력 사건과 준호의 불안정한 성향을 자료로 제출했다. 법원 심리 중 지윤은 마음속으로 긴장과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재판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딸과 저의 안전을 위해 이 조치가 필요합니다. 준호는 저희를 다시 위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우는 지윤의 손을 살짝 잡으며 지켜보았다. 그의 존재가 지윤에게 힘이 되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마음속 불안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윤은 서련을 안으며 말했다. 이제 조금 더 안전할 거라, 서련아. 우리가 함께하니까. 서련은 작게 웃으며 엄마를 바라보았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고 믿음을 표현했다. 지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준호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는 서울로 들어올 수 없었고 지윤과 서련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다. 이 소식은 지윤에게 마침내 진정한 평화와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윤과 현우 사이에는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지윤은 여전히 서련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현우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고민했다. 현우 씨, 저는 당신을 믿고 싶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제 마음을 완전히 열 수 있을까요?
지윤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지윤 씨,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하니까 서로를 믿고 천천히 나아가면 돼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작은 보드게임을 하며 웃음을 나누었다. 지윤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느꼈고, 서연은 처음으로 안심하며 엄마와 현우 곁에서 마음껏 웃었다. 그 후, 현우는 지윤과 서연에게 제안했다. 앞으로 우리 일정을 계획하면서 서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씩 생활 습관을 조정해 볼 거예요. 또한, 저도 당신과 서연을 위해 계속 준비할 거예요. 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결심을 굳혔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그날 밤, 지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불빛을 보았다. 과거의 두려움과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작은 희망의 불빛이 그녀 마음속 깊이 켜졌다. 현우와 서원, 그리고 자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이제 그들은 함께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강했다. 준호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으면서 지윤과 서련의 일상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윤은 여전히 마음속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현우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날 아침, 지윤은 서련과 함께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공원에는 가을 햇살이 비치고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서련은 작은 손으로 엄마와 현우의 손을 각각 잡고 뛰어다녔다. 지윤은 처음으로 마음속 긴장을 조금 내려놓고 서련의 즐거운 웃음을 바라보았다.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서원아, 오늘은 우리가 작은 소풍을 가볼 거야. 준비됐니? 서련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윤도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깨달았다. 공원 한쪽 벤치에 앉아 간단한 간식을 나누면서 지윤은 서련과 현우에게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우리가 서로 믿고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는 날. 서련은 간단히 웃었고 현우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세 사람은 작은 보드게임을 공원 벤치에서 시작했다. 서련은 처음에는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현우와 지윤의 도움으로 꽃게임을 즐길 수 있었다. 지윤은 서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녀는 생각했다. 오랜 시간 불안 속에서 살아온 우리 삶에도 이렇게 평온하고 즐거운 순간이 올 수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현우에게 작은 질문을 던졌다. 아저씨, 앞으로 우리 집에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부드럽게 답했다. 응, 서연아. 나는 너와 내 엄마를 지키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울 거야. 지윤은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서련이와 현우, 그리고 자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서련은 야채를 씻고, 지윤은 국을 끓이고, 현우는 밥을 준비했다. 각자의 역할을 맡아 협력하며 집안은 작은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다. 지윤은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오랜 시간 혼자 버티던 그녀에게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과 의미가 찾아오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작은 활동을 시작했다. 현우가 준비한 퍼즐과 보드게임을 통해 서로의 협력과 이해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서로는 게임을 통해 규칙을 배우고 승패를 경험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익혔다. 지윤은 딸의 성장을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지윤은 서련을 침대에 눕히며 속삭였다. 서련아, 오늘 하루 어땠니? 서련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아저씨와 함께해서 더 재미있었어요. 지유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그동안의 고단함과 불안, 외로움이 잠시 사라지고 작은 행복이 찾아왔음을 느꼈다. 설원의 웃음과 현우의 배려가 그녀에게 진정한 위안이 되었다. 다음 날, 지윤과 현우는 서연의 학교 일정을 점검하며 함께 공부할 시간을 기획했다. 현우는 지윤에게 말했다. 설원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작은 규칙과 계획을 세워야 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자유와 안전, 두 가지를 모두 지켜야 하죠. 지유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서연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딸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주말, 세 사람은 집 근처 작은 산으로 등산을 나갔다. 서연은 작은 발걸음으로 언덕을 오르며 즐거워했고, 지유는 서연을 격려하며 뒤를 따랐다. 현우는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 어려움과 보란 속에서 얻은 작은 평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을 이어주는 힘이라는 것을. 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아름다웠다. 지유는 서연을 안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리 이제 조금씩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겠지.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현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집에서 작은 축하식을 열었다. 간단한 케이크와 차를 준비하고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다. 지유는 현우에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정말 특별했어요. 설원이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네요.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할 거고 더 많은 행복을 만들 수 있어요. 서연은 작은 손으로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아저씨,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맞죠? 지윤과 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가족이 되어 서로를 지키고 행복을 만들어가겠다고.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의 집안은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과거의 불안과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새로운 삶과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작은 순간이 모여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평화와 행복을 만들어갈 것임을 믿으며 세 사람은 밤을 맞이했다. 며칠 후 지은과 현우, 서연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현우가 갑작스럽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몇 번의 가벼운 어지럼증과 두통이 반복되면서 지유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현우 씨, 몸이 괜찮아요. 오늘 조금 창백해 보여요. 지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아마 일과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지윤의 직감은 달랐다. 그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강제로 병원 진료를 권유했지만 현우는 망설이며 말했다. 지윤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설원이가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지윤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현우의 건강과 자신의 책임 사이에서 갈등했다. 현우가 쓰러진다면 서연과 자신은 또 다시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지윤은 서연을 재우고 현우와 조용히 거실에 앉았다. 현우 씨,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지윤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지윤 씨,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인간이니까 악할 때가 있어요. 그걸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지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평생 혼자 모든 위험을 감당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의 악함까지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의 책임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다음 날, 현우는 병원을 방문했다. 정밀 검사를 통해 아간의 건강 문제가 발견되었고 전문적인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지유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제 서련과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현우의 건강까지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놓였다. 서련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현우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워했다. 아저씨, 애 아프세요. 빨리 나아야 해요. 현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서원아, 괜찮아요. 조금 쉬면 금방 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유는 마음속으로 불안을 느꼈다. 현우가 쓰러지면 자신과 서련은 다시 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숨이 막혔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불빛 하나하나가 멀게만 느껴졌다. 그 다음 주, 지은과 현우는 서련과 함께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계획을 세웠다. 현우는 치료와 휴식을 병행하면서도 지은과 서련에게 최대한 안정감을 주려고 애썼다. 지유는 그의 배려와 헌신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마음속 부담은 더 커졌다. 어느 날 밤, 현우가 약간 어지러움을 느끼자 지유는 즉시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현우 씨, 무리하지 마세요. 제발 쉬세요. 저와 서련이 당신을 지켜줄게요. 현우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후 말했다. 지은 씨, 당신과 서련이 있어서 용기를 내요. 하지만 당신도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우리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지유는 마음속으로 깊은 결심을 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딸을 보호하는 엄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족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놓였다. 두려움과 책임감이 동시에 몰려왔지만 그녀는 그 무게를 감당하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서련은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현우에게 물었다. 아저씨, 괜찮아요. 엄마가 많이 걱정했어요.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응, 괜찮아. 조금만 쉬면 금방 나을 거야. 지유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이 안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깨달았다. 삶은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던져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야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지유는 서연을 안고 속삭였다. 서연아,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니까 괜찮아. 앞으로도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거야. 서연은 작은 손으로 지은과 현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 어린 마음에도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거에는 혼자였던 자신이 이제는 두 사람을 위해 책임지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지은과 서련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다짐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의 집 안은 조용했지만 마음속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만이 아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함께 있었다. 지유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이제 그들은 서로를 지켜주며 극복할 수 있다고. 현우의 건강 문제가 안정되면서 지은과 서련은 점차 일상 속 평온함을 되찾기 시작했다. 지유는 그동안 쌓인 피로와 불안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랜 꿈이었던 미술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서연아, 오늘은 엄마와 함께 그림을 그려볼까? 지은이 물었다.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엄마가 웃으며 제안하는 것을 보고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지유는 집안 작은 공간을 활용해 그림 도구를 꺼내고 화폭과 색연필을 준비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유는 붓을 들고 캔버스에 색을 칠하기 시작했다. 현우는 그 옆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응원했다. 서련은 자유롭게 색을 섞고 자신의 상상력을 펼치며 그림을 완성했다. 지유는 딸의 창의력과 상상력에 놀라며
자신도 오랜만에 마음속 억눌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지유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았는지를 깨달았다. 항상 딸과 설연의 안전만을 우선시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도 성장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설연도 학교에서의 성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키웠다. 지유는 설연이 혼자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며 흐뭇해했다. 설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오늘 발표도 잘했겠다. 지은이 물었다. 설연은 부끄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더 재미있었어요. 현우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설연아,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도 큰 기쁨이야. 우리는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지유는 현우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최근의 건강 문제와 자신이 느낀 책임감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현우 씨,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나 자신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아프면 저와 설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돼요. 현우는 지윤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함께 힘을 합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서로를 믿는다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지윤은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결심을 굳혔다. 자신과 설연의 삶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현우와 함께 가족으로서 성장하고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책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집 근처 공원에서 그림과 소풍을 즐기며 일상의 행복을 만끽했다. 설연은 자유롭게 뛰놀고 지유는 그림을 그리며 마음속 긴장을 풀었다. 현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 이후 지유는 미술 동호회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일부와 단절시켰던 지유는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또한 자신의 작품이 작은 전시회에 걸리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했다. 설연도 학교에서 여러 활동에 참여하며 점점 더 적극적으로 성장했다. 발표, 미술, 운동, 그룹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자기 표현 능력을 키워갔다. 지유는 딸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딸을 보호하며 성장시켜왔는지를 자부심으로 느꼈다. 현우는 지은과 설연의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며 자신 또한 삶의 가치를 재발견했다. 그는 단순한 성공과 부를 넘어 사랑과 책임, 신뢰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작은 보드게임을 하며 웃음을 나누었다. 지유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설연은 즐겁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아저씨,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했어요.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만들자. 우리는 가족이니까. 지유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결심을 굳혔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 서연과 현우라는 든든한 가족과 함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의 집안은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과거의 불안과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작은 순간의 행복과 성취가 쌓이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향한 믿음과 자신감을 키워가는 시간이었다. 지은과 서원, 현우는 준호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면서 삶의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법적 절차와 보안 조치가 철저하게 마련되어 있어 그들은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일상을 즐길 수 있었다. 그날 아침, 지유는 서연과 함께 집 근처 시장으로 나갔다. 시장은 서울의 활기찬 풍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과일 상인들의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다양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설현은 엄마 손을 잡고 상점들을 구경하며 신나게 뛰어다녔다. 지유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을 마음 깊이 느꼈다. 엄마, 여기 사과 정말 맛있어 보여요. 설현이 소리쳤다. 지유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하나 사서 같이 먹자. 현우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랫동안 잊고 있던 행복의 순간임을 깨달았다. 과거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 가장 값진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작은 공예 활동을 했다. 설현은 종이접기를 하며 창의력을 발휘했고 지유는 그림에 색을 칠하며 평온함을 느꼈다. 현우는 그 옆에서 지은과 설현을 돕고 격려하며 서로의 노력과 성취를 축하했다. 이 시간 동안 세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신뢰와 사랑이 점점 더 깊어졌다. 며칠 후 현우는 지은과 설현을 한강공원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간단한 피크닉을 준비하고 따뜻한 햇살 아래 돗자리를 깔았다. 설현은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작은 꽃들을 모았고 지유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행복을 느꼈다. 엄마, 아저씨, 오늘 정말 좋아요. 우리 이렇게 자주 올 수 있어요? 설현이 물었다. 현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우리 앞으로도 자주 오자.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날 오후, 지유는 현우와 함께 설현의 학교 과제와 활동 계획을 점검했다. 현우는 지윤에게 말했다. 설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배워야 해요. 부모로서, 보호자로서,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으로서 말이죠. 지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 모든 책임을 떠맡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현우와 함께 설현을 지켜보고 성장시키는 경험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집에서 작은 요리를 준비하며 서로 협력했다. 지유는 국을 끓이고 현우는 재료를 다듬으며 설현은 간단한 반찬을 정리했다. 집안은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다. 지유는 마음속으로 놀랐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그녀가 그토록 오래 찾고 있던 평화라는 것을. 그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작은 보드게임을 했다. 설현은 처음에는 규칙을 잘 몰랐지만 곧 게임을 즐기며 자신의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유는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흐뭇해했고 현우는 두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느꼈다. 며칠 뒤 지유는 미술 동호회에서 작은 전시회를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며 자신감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자극을 받았다. 설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엄마가 자신의 꿈과 취미를 즐기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 현우는 지은과 설현의 성장과 행복을 지켜보며 자신 또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부와 성공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가치, 사랑과 신뢰,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의 소중함을 느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보호자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책임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지유는 속으로 생각했다. 과거의 두려움과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평화를 느낄 수 있다. 작은 순간의 행복과 신뢰가 쌓여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향한 믿음을 만들어간다. 설현은 잠들기 전 지윤에게 속삭였다. 엄마, 아저씨랑 함께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지윤은 그녀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응, 설현아. 우리는 함께니까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거야. 현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함께 나누는 평화로운 순간들이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삶은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이어졌다. 과거의 위협은 법적 절차와 보호 조치를 통해 막아냈고, 이제 그들은 서로를 통해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작은 활동,
일상의 즐거움,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이 쌓이나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불안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희망과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그들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밝고 맑았다. 지은과 서연, 현우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지난 시간 동안 겪은 어려움과 불안, 건강 문제와 법적 갈등은 모두 지나간 일이 되었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서원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우리 조금 걸으면서 한강으로 갈까? 지은이 물었다. 서련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아저씨랑 같이 가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현우도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오늘은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보내자. 세 사람은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고 한강으로 향했다. 길가의 가로등과 나무, 산책로를 따라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서련은 자유롭게 뛰놀며 꽃을 모았고 지유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평온함을 느꼈다. 현우는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안도를 느꼈다. 한강 공원에 도착한 세 사람은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지유는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동안의 긴장과 두려움이 이제는 거의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뿐이었다. 엄마, 아저씨, 오늘 정말 좋아요. 우리 이렇게 자주 올 수 있어요? 서연이 말했다. 지유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앞으로 자주 올 거야.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현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함께 성장하며 살아갈 거야. 어려움이 와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어.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작은 배를 타고 한강을 가로질렀다. 서련은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며 웃었고, 지유는 딸의 웃음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현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가족을 지키고 사랑할 것을.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지유는 국을 끓이고 현우는 재료를 다듬으며 서연은 간단한 반찬을 정리했다. 집안은 웃음과 따뜻한 대화로 가득 찼다. 지유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오랜 시간 혼자 버티던 삶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화와 행복이 이제 그녀 곁에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현우는 지윤에게 말했다. 지윤 씨,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서로를 믿고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두려움은 이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지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어요. 서련은 작은 손으로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아저씨, 우리 정말 가족이에요. 맞죠? 현우와 지유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유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혼자가 아닌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날 밤, 세 사람은 집거실 바닥에 앉아 작은 보드게임을 하며 웃음을 나누었다. 서련은 게임에서 승리하며 기뻐했고, 지유는 딸의 웃음 속에서 삶의 의미를 느꼈다. 현우는 두 사람과 함께하면서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과 책임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 며칠 후, 지유는 미술 작품 몇 점을 작은 전시회에 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성장과 성취를 확인하며 오랫동안 억눌렸던 자신감을 회복했다. 서련은 엄마의 성취를 축하하며 자신도 앞으로 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우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부와 성공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행복과 사랑,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느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유는 속으로 생각했다. 과거의 불안과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평화를 느낄 수 있다.
작은 순간의 행복과 신뢰가 쌓이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향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우는 서연을 침대에 눕히며 속삭였다. 서연아,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지킬 거야.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거야. 서연은 눈을 감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응, 엄마. 아저씨랑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그는 지은과 서연을 지키고 사랑하며 이 작은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의 집안은 웃음과 사랑, 평화로 가득했다. 과거의 어려움과 시련을 모두 지나온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작은 순간의 행복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모여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날들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 이렇게 지은과 서연, 그리고 현우의 이야기는 마침내 안정과 사랑,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맞이했다.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 그들은 서로의 존재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앞으로의 삶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다짐하며 서울의 밤을 맞이했다.